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학과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러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사회학은 사회학자의 수만큼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지구 역사 사회학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사회 사상 그리고 역사 사회학입니다. 아마도 오늘 들으시는 이 버전의 사회학은 사회학에 대한 가장 맥시멈한, 가장 거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에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노년인구사회학, 뭐 여러 가지 사회학들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학과장을 할 때 이 자리에 이적이라고 하는 그 패닉했던 가수 아시죠? 달팽이 불렀던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 토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과장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질문이 사회학과 와서 뭐 배워요? 사회학 학생들이 사회학과에 이미 진학을 했는데 사회학이 뭐 하는 과인지를 모르고 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한 질문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회학과에 입학했다고 치고 사회학과 학과장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회학과 와서 뭐 배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그 왜 배우는지는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많이 물어왔던 질문은 사회학과 졸업하고 뭐 해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해 동안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들을 모셔서 사회학을 전공하면 이러이러한 분야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어떤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회인데 큰 틀에서 전에는 뭐 지구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과장스러웠어요. 촌이라고 하는 건 마을인데 그래봤자 한 몇 가구, 많아야 한 몇십 가구, 몇백 가구가 마을입니다. 근데 지구촌에는 몇십억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약간의 과장이 섞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큰 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여러 곳을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 패스포트, 여권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둘러보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적어도 과반수는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죠. 제가 패스포트를 가진 것은 대학 입학한 지 꼭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한 세대 전에는 패스포트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고 그 이야기는 곧 외국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조금만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모아서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지구가 여러 나라,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일본 이런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사회학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인데 왜 지구 역사 사회학의 시각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맨 앞에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지구 역사 사회학의 시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것을,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의 사명, 무엇을 할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대개 사회란 말을 들으면 국민국가를 떠올립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영국 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회가 바로 국민국가와 동일시하는 사회입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발전 자체가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성립과 동시에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그런 역사적 궤적과 궤를 같이 해서 사회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영국 사회, 일본 사회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법은 되게 파퓰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구촌 사회들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보혁명을 통해서 여러 주제들, 여러 지역들의 내가 가고 싶은 어디에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국민국가 틀에 묶어두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약간 좀 넌센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사회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류사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처럼 끼리끼리 모여있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무슨 society라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영국의 왕립협회 이런 것도 다 영어로 society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어떤 글을 읽으시다가 society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라고 번역을 하시면 많은 경우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society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끼리끼리 어떤 담장을 높게 친 그런 동네에 같이 산다든가 이런 게 다 사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친족, 마을, 민족, 인종 등 사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어떤 피를 나눴다든가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든가 어떤 피부색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지칭하면서 무슨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대에 들어오시면 되게 희한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와서 한 학기를 지났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과로 왔고 법대, 경영대 이런 데 간 친구들이 있는데 불과 한 학기를 지났을 뿐인데 방학 때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행동 양식이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에 들어와서 재사회화가 된 건데 그 단과 대학, 그 과의 어떤 선배들, 그 과에 내려오는 어떤 분위기, 전통 이런 것을 암암리에 내면화를 한 것이죠. 자기는 나랑은 벌써 한 10여 년 된 친구인데 불과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더니 다른 사고방식, 다른 행동 양식, 다른 가치관을 점점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회에 속해서 다른 어떤 도덕, 다른 사고방식을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학교나 기업, 군대, 병원 같은 데입니다. 이런 것은 대개 사회라고 하기보다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의 룰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아주 명면한 학생일 수 있지만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뿐 아니라 그 간호사분들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요새 여러분들께서 다들 그 한두 개씩은 가입하고 계실 텐데 인터넷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사회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의견을 나눈다든가 함께 어떤 토론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여행을 같이 한다든가 이 모든 게 다 사회입니다. 인터넷 공동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 말씀드린 지구촌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대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학은 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뭐 철학, 미학 이렇게 하면 그런 학문 분류가 한 10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과학의 분류 자체는 길어야 한 200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근대 사회과학의 분류에 대한 그 표를 말씀드릴 텐데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학문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학문에 연구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연구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문이 성립을 합니다. 우리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의 파운딩 파더로 그 시조로 3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칼 막스고 둘째가 막스 베버, 셋째가 뒤를겜입니다. 이 순서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스는 한 번도 이 사회학에서 어떤 잡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떠돌이였죠. 혁명가였고 이제 내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추방객이었죠. 근데 뒤를겜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제도 학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회학이라는 과목을,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만든 시조예요. 근데 뒤를겜은 보시면 1858년에서 1917년까지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사람인가요? 200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200년 안짝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를겜은 사회를 뭐로 정의했냐면 사회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제이며 한정된 영역 내에서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 아니면 고대인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고대에 입학한 사람으로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개인이 그 공동체, 그 사회에 태어났을 때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 개인의 외재하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 전통, 한국적인 무엇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대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고대의 전통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대적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외적인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자적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영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국민국가의 바운더리를 말합니다.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딜레마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 누구도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어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줬어요. 남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그게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개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여러분이 태어난 친족, 여러분이 태어난 동네,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가 믿고 있는 종교, 아니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 이런 것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사회화를 거쳐서 여러분의 개성, 나는 이런 색깔이 좋아, 이런 옷이 좋아, 이런 집이 좋아, 이런 차가 좋아, 이런 곳을 여행을 하고 싶어, 이런 취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은 이처럼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존재로 봅니다.
뒤늦게 하면 가장 유명한 저작이 사회분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많은 그 신입생들, 사회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자살론이라는 책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자살론을 읽겠다고 독후감을 써내겠다고 하다가 몇 페이지를 읽고는 포기를 합니다. 자살론을 읽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뒤늦게의 자살론을 보면 그런 동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를 봅니다. 예컨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개신교회를 다니나 카톨릭을 믿나, 아니면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그 동네가 자주 모여서 어떤 동네 잔치 같은 걸 많이 하나, 그렇지 않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살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인 행위죠.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행동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개인적인 행위라고 하는 자살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론은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크게 사회에는 구조로서의 사회, 연대로서의 사회, 창조로서의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론한데요. 구조로서의 사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지. 미국 사람은 미국인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겠지. 이런 게 구조로서의 사회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대로서의 사회는 여러분들 2002년에 그 붉은 악마가 나와서 이제 월드컵 때 응원했던 것처럼, 아니면 요새도 이제 광장에 나와서 어떤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그런 사회 집합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입니다. 근데 창조로서의 사회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이 창조로서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는 대개 구조로서의 사회에 살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누군가,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위 양식, 취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되면 이 구조로서의 사회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평생을, 일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고향에, 아니면 고향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서 나와 살았다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큰 도시, 대도시, 아니면 대개 이쪽 서울이나 경기권에 와서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의 직장에서 봉직하기보다 직장을 몇 번 바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직장이라는 것도 어떤 한 장소, 한 도시에 고착되어 있기보다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뭐 인도나 중국이나 남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 아니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연대로서의 사회, 직장을 옮기게 되면, 아니면 임지가 바뀌게 되면 거기 가서 이웃도 바뀌고, 다니는 뭐 이발소도 바뀌고, 다니는 극장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자기를 둘러싼 사회 관계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연대로서의 사회인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마도 이 창조로서의 사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그 취미나 특정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고 보세요. 온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는 이전에 구조로서의 사회나 연대로서의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 번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 관계가 구조로서의 사회나 연대로서의 사회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 사회에 참여하는 그 활동의 강도가 훨씬 격렬할 수 있습니다. 강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로서의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소시오쿠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사회라고 하는 이 대상과 LOGY가 이제 그리스어로 사이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올로지라는 학문의 이름 자체가 사회에 대한 과학,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사회학은 사회에 대한 연구이며 대체로는 민족 국가로 지칭되는 한정된 영토 내에 존재하는 대규모 공동체로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구 역사 사회학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이전에 몇십 년 전까지 당연시되던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화와 정보화의 충격입니다. 이 WWW라는 게 1993년에 만들어지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글자 그대로 동시간에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방에서, 여러분 거실에서, 아니면 여러분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손 안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고의 어떤 틀,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틀이 더 이상 국민국가의 틀에, 이전까지 사회라고 하면 국민국가의 틀을 당연시했던 그런 전제로부터 벗어난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국가적인 사회적 힘이 개별 민족국가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세계경제에 관심이 없어도, 지구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시시각각 이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와 지구문화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를 방문했던 어떤 장군이 미국의 드론 폭격으로 죽었다. 이거를 아마 이 뉴스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대해 관심이 있건 이란에 대해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뉴스가 지난 며칠 동안 도배를 했어요. 내가 알고 싶건 알고 싶지 않건 그런 뉴스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 흐름, 나는 경제는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모른다고 해서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거나 내가 앞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그런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된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전에는 한국 경제의 동향만 알면 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와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너무도 깊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한국이 중국과 무역하고 있는 무역량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무역량보다 많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의 정치, 중국의 사회 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고 바로 여러분,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랑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플럭추에이션이 곧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나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외국 팝송, 락 이런 음악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올 연초에 BTS가, 방탄소년단이 뉴욕에 가서 공연을 했죠. 몇 년 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뮤지션들의 어떤 감각이 그만큼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세계 시장에서 통합니다. 전에는 미국에서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면 뭐 유럽이랑 한참 돌고 뭐 한두 달 있다가 어쩌면 한 1년 있다가 그 영화가 한국에 수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시에 개봉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먼저 개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음악 시장 아니면 영화 산업이 그만큼, 영화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구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감각이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감각이 이미 전 지구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시건 못 느끼시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럼 왜 지구 역사사학이냐?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지구 역사사학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어떤 배, 하나의 비행기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다, 산업화를 했다, 민주화를 했다, 지구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적인 것은 한국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도메스틱은 국내적인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 사회, 일본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국가와 동일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이거를 방법론적 일국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한국은 당구공 아시죠? 당구공은 보면 바깥이 단단하죠. 그래서 당구대에서 당구볼을 치면 공이 굴러가다가 다른 공을 맞으면 다른 공은 다른 데로 또 움직이죠. 그런 식으로 이전의 국가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그 껍질이 뭐겠습니까? 국경이죠. 지금 미국에서 남미에서 워낙 많은 그 이민자가 몰려오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장벽 쌓자고 그랬잖아요. 그 장벽.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이 그런 장벽이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이고 우리가 반도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지 한국 영토를 벗어날 수 있어요. 북한 때문이죠. 가로막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독립된, 폐쇄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방법론적 일국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매 순간 어떤 지식과 정보를 들을 때 국가의 허락을 받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습니까?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 곧바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국주의와 몰 역사주의, 이 몰 역사주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올해가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던 지 지금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9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제 아는 선배가 이제 어디 강의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광주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화선을 다 끊고 이렇게 해서 광주가 고립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가 앞에 앉아 있다가 집어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그게 일종의 개그맨의 어떤 그런 멘트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집 전화를 못하게 하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되지. 전화선을 끊어서 외부랑 연결 못 했던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 학생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휴대폰은 그로부터 한 10년, 20년 지나서 나온 기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쓰고 있으니까 10년, 2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겠거니.
내가 지금 패스포트를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겠거니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썸션, 그런 전제가 바로 몰 역사주의예요. 저희 할아버님 세대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가 돼 있으니까 저희 그 외할아버님도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그 사회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네 자전거를 일본 놈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학생으로 살다가 내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일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화내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린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왜 나를 그런 말로 위로하려고 했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의도는 알겠으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서로 전제하고 있는 배경이 맥락이 다른 것이죠. 몰 역사주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거에도 이러했으리라 이렇게 믿는 게 몰 역사주의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100년 전에 살던 분들이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가 다를 수밖에 없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지구 역사 사회학의 시각은 뭐냐면 방법론적 연결주의입니다. 인터내셔널한 거, 트랜스내셔널한 거, 글로벌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공간과 서로 얽혀 있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방법론적 연결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간들 사이, 비트윈과 국가적 공간들에 걸친 어크로스, 이런 사회관계들을 리커넥팅, 재연결하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연결주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그룹이 이 노래 부르는 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할 때 옛날 같으면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 양준일 씨 아시죠? 그때는 혼자서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춤도 안무도 하고 옷도 쇼핑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사 멜로디 하는 사람이 다르고 가사 쓰는 사람이 다르고 옷 코디해 주는 사람이 다르고 이 동작 춤을 또 안무해 주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예컨대 어떤 위대한 음악가라든가 미술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지니어스여서, 그 사람이 천재여서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성공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음악가도 어떤 예술가도 혼자 크는, 혼자 성공하는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다 연결이고 관계고 협업이라는 거죠. 이제는 지구 역사 사역은 움직이는 실체들, entities in mot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이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만남을 연구하는 게 지구 역사 사역이라는 것이고요.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한국을 전환시킨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쟁,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화, 민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 일청전쟁, 일러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망하면서 독립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분단 체제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지금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 나뉘어 있는 이 상황이 분단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나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런 분단 체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조로서의 이 분단 체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국가주도 경제 발전을 통해서 70년대 말까지 따라잡기 발전을 했고요. 80년부터는 이제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IMF 위기라는 걸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알고 있는 97년 체제입니다. 97년 체제 이전에는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닥친 이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게임의 룰을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도입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거대한 어떤 풍랑, 위기를 맞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국민들을 이렇게 둘로 쪼개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9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처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이 초대 대통령을 1960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몰아냈어요. 당시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민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 꾸준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이 시민들의 어떤 집합적인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최초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여야 간에 서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기도 하고 다수당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대한민국이 그런 민주국가였을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몰 역사주의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2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정희였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는 이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이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태어나서 여러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 대통령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대통령 죽는 순간에 김일성이 쳐내려면 어쩌나? 굉장히 무서웠어요.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이었던 투스타 장군이었는데 소장. 근데 이분이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61년에 79년까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스타 제너럴이 전두환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7년을 하고 그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 씨가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게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 저런 뭐 아랍 세계나 아니면 남미에서 뭐 군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정정이 되게 불안하고 이런 얘기하면 저 나라들은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할 텐데 87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단 체제는 국제적인 것이고요. 87년 체제는 국내적인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97년 체제, 이 신자유주의와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사회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 히스토리예요. 역사학. 이건 이디오그래픽하다는 건 개성기술적이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다루는 학문이 이게 법칙 정립적인 학문인데 디스플린은 뭐냐면 학과예요. 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그리고 지역연구라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어디를 다루는가? 사회에서 시장을 다뤄요. 정치학은 국가를 다룹니다. 사회학은 사회, 시민사회를 다뤄요. 인류학은 소위 말하는, 따옴표는 소위라는 뜻입니다. 미개사회를 다룹니다. 사실은 미개사회라는 것은 없죠. 에어리어 스타디스는 하이 시빌라이제이션, 이건 뭐냐면 이 영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이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여타 지역을 가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명권이고 얘들은 미개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 인도나 이 중국을 와보니까 이게 미개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기와는 다르지만 다른 어떤 문명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을 지역 연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거냐? 앞으로 시공간 돼서 발전을 하게 되면 미래의 사회들이 비슷해질 거다,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이 60, 70년대에는 이 발전, 근대화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국가 안보, 경제 번영,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통치할 것인가? 이 거버닝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몇십 년 동안 이제 독재, 민간 독재 아니면 군사 독재를 겪다 보니까 정치 없는 통치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정치의 과정인데 박정희 씨가 이제 박정희 2기였던 유신 체제 때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유신 정무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모르실 텐데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그냥 종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도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버닝이라는 개념은 이 정치보다 이 국회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아니면 학원에 가면 그 조직을 거버닝하는 게 누구예요? 교사나 강사나 교수들이죠. 그게 거버닝이에요. 병원에 가면 누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합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해요. 그 공간에서, 그 조직에서. 군대에 가면 여러분 상관들이 그 조직을 거버닝합니다. 그게 거버닝이란 말의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는 Political Science Department라고 안 하고요. Government예요. 과 이름이, 제목이 Government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사회를 거버닝, 통치하는 것이 거버닝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밥 먹고 이렇게 취침하고 이빨 닦는 거를 규율하는 것도 다 거버닝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거버닝할 것인가? 이게 지구 역사학적 시각의 문제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핵심 개념이 거버멘탈리티, 우리말로 하면 통치성이라는 개념인데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 억압을 할 수도 있고 자유를 줘서 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압하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동의하는 건 독재 체제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고 사회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독재냐 민주주의냐는 이런 틀만 알고 있는데 헤게모니를 가진 이 통치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은 이 리버럴리즘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가? 만약에 계속 억제를 하고 억압을 하고 시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게 독재의 위기이자 정치 체제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자유를 통해서 이 통치를 하게 되면 이게 자유주의 통치예요. 제가 왜 자유주의 통치하고 민주주의를 구분을 하냐면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좀 오래 했던 나라들은 대개는 자유주의 국가들입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좀 길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게 지금 한국이 얼마나 이제 미국화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넘어서 방법론적 관계주의, 릴레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미국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군,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이게 얼마나 한국화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통령이죠. 북한 지도자고 백두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죠. 북한. 이거는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구 역사사회학 시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를 넘어선 소위 이야기하는 국제정치, 세계경제, 지구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죽고 사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적 일국주의, 국가를 사회와 동일시하는 이런 시각에서 넘어서서 큰 틀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구 역사사회학이라는 시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질서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What is past is prologue. 무슨 뜻이냐면 과거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이야기는 미국의 DC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과거에 겪었던 그런 고난을, 고통을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어떤 고난, 투쟁, 희생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배우고 여러분의 스스로 내면화하지 못하시면 똑같은 어떤 위기, 도전,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회학을 전공하시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변해가는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지구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사회학과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작게는 사회학적 상상력, 크게는 지구적 상상력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